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항서제약은 올해 들어서 종가상으로 53위안이니까요. 연중 최고가 흐름으로 마쳤습니다. 자, 오늘 홍콩 IPO가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요. 홍콩 달러로 13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따지보면 요게 한 2조 3천억대 이상 정도인데요. HLB는 주가가 종가상으로 전일 대비해서 약보합권 정도 56,800원 정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IPO, 홍콩 IPO 2차 상장 관련되는 부분들도 결국 자금 조달 목적 관련해서 항서제약이 이제 제조시설 관련되는 부분의 확장과 업데이트 이런 CMC 관련되는 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살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4일에 항서제약이 이제 포스트 액션 레터 이후에 이 답변을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FD로부터 이제 답변을 이제 수령하는, 통상 이제 한 달 정도면 수령을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항서제약이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수령했다는 이야기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HLB 주가에서는 계속 이제 플랫형으로 가는 모습으로 시장 반응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에 그 주가가 빠졌을 때, 작년 이제 11월 달 이후에 이제 홍콩 IPO 상장 때 주가가 빠졌고,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초에까지 이렇게 빠졌을 때 흐름이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왜냐면 왜 빠지냐면 중국이 이제 본토 주식보다는 포레이쇼의 비율 자체를 더 작게 주기 때문에 할인율을 이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할인율 관련되는 부분 한 20%, 그러니까 이제 상해 증시에 이제 상장돼 있는 주가 수준 대비해서는 할인율이 한 20% 정도 할인해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요런 어떤 흐름으로 미리 빠졌다가 오히려 이제 연초 이후에는 주가가 이제 다시 해보며 하면서 연중으로는 최고가입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가로 53.69위안 정도, 오늘도 1.49% 올라오면서 이전에 이제 저항대를 넘어가는 흐름이고, 거래량은 이제 강력하게 막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전에 이제 그 고가들을 넘어서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월봉상으로도 보면, 작년도에 이제 고점 관련되는 부분에 요 부분들을 이제 회복하는 어떤 시도들을, 하는 어떤 흐름으로, 계속 이제 몸통은 좀 작습니다만,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 현지도 보면 이제 홍콩 상장 관련되는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130억 8천만 홍콩 달러. 로이터 보도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역사적인 IPO라고 평가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업계의 평가 시스템의 재편과 유동성 혁명이다. 그러니까 5년간 홍콩 제약업계 규모로, 그러니까 제약업계 규모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IPO였단 말이죠. 그래서 항서제약의 어떤 가격 책정 논리는 이제 A주보다 가격이 한 25% 낮았지만, 주요 투자자 GIC라든지 힐라우스 캐피탈로부터 41억 달러에 해당되는 홍콩 달러의 자금, 인수 자금을 좀 모아서 굉장히 좀 IPO 흥행이 조금 좋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항서의 이제 홍콩 상장 관련되는 부분은 시장 유동성을 더욱더 활성화하게 하고,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래가 이러니까 홍콩 시장 자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고요. 좀 더 많은 상해에 있는 A주가 홍콩에 상장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분위기고, 자금 조달을 통해서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쪽에 이제 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쪽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부분과 국제화, 결국 국제화라고 하는 말은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형태뿐만 아니라 이 캄넬리주맙의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투트랙으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항서제약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선순환을 형성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뭐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조달하는 자금을 가지고 해외 임상 개발, 그 다음에 생산기지 건설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 돈을 가지고 이 생산기지 건설 관련되는 부분은 이 캄릴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해외 진출해서 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설비 관련되는 부분 영향도 뭐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캄릴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CMC 관련되는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90년대 이전까지, 2000년대 전까지 중국의 제약사들은 대부분 제네릭이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항서제약도 한 절반 정도는 제네릭이죠. 그래서 신약 관련되는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한 50% 이상을 뭐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질적인 변화를 가져가는데도 중요하고, 중국에서는 가장 파이프라인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90개라 되는데 보통 이제 한 130개 정도, 베이징사에 한 5, 60개 대비해서 2배 정도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병행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항서제약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상대적으로 베이지사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어떤 집중적인 부분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진행한다라고 하면, 항서제약은 천천히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병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들이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는 홍콩상장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상장은 이제 뭐 다음 주 5월 23일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되는 가격들도 A주, H주에 다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항서제약의 어떤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은 항서제약이 자금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번 자금 내에서 충분히 R&D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이제 글로벌화 하기 위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이제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뭐 외신 보도에서도, 로이터에서도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 상장으로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제약사 기준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예. 그리고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 45%는 혁신 신약 후보 약물의 임상 연구 자금으로 쓰고 20%는 신약 개발에 쓴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중국 및 해외에서 M&A 관련되는 부분이나 신규로 이제 생산 및 연구시설 건설에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발 보셔도.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쪽에서 보면 오늘 6만 주 정도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5월 13일 기준으로 어제 5월 13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 기준으로 390만 주대, 큰 흐름의 변화는 없었고, 그 다음에 대차 거래에서는 좀 변화가 생긴 게 체결보다 상한이 한 2배 정도 많았던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면 HLB의 지금 가장 큰 특징은 여전히 지금 거래량 자체가 지금 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5월달도 그렇고 4월달, 그래서 좁아 있는 박스권 흐름들을 계속 이제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에 이제 넘어가는 시도를 하면은 좀 누르는 물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작았을 때는 공매도 물량이겠죠. 이런 걸로 원봉을 만들어내고 다시 이제 5일선을 유지를 못 해주면서 20일 이평선 이제 부근까지 조금 살짝 내려왔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5일선 가격이 57,140원인데 지금 이제 56,000원대로 살짝 좀 내려와 있고요. 예, 장중에는 이제 20일 이평 가격이 55,900원, 그러니까 한 56,000원대인데 저가는 이제 거기에 있는 상태.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요 볼린저 밴드 중앙선인 20일 이평 사이에 에서 20일 이평선에서 붙어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분봉의 흐름을 보시게 돼도 오늘도 큰 흐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는 베타 개수가 이제 음의 관계로 시장보다는 독특한 이제 그 자체 내에 HLB 자체의 모멘텀을 항상 움직이는 부분을 이번에는 여지없이 지금 2달 동안에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플랫형 흐름에서는 기사가 이제 하나 나오게 되면 이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급과 더불어서 변화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직 이제 그 기사가 지금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고점도 굉장히 좁아져 있고 저점도 굉장히 좁아져 있는 변화가 거의 없는 플랫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40만 주대이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 쪽에서 한 151억 정도가 일단 매도가 나왔다는 게 좀 특징적이죠. 거래 규모에 대비해서 외국인 쪽의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에서도 소폭의 매도세, 기관이나 개인들도 크게 지금 이제 거래에 지금 가담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플랫형 모습이고요. 창구 쪽으로 이제 보셔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JP 모건 쪽에서는 매수를 좀 했고 모건 스탠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이제 매도 상위에 있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계가 있고 이제 신한이라든지 뭐 한국 요런 쪽에서는 매수 매도 상위에서 좀 벗어나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요. 양봉이 제대로 좀 나와서 좀 붙여놔야 되겠죠. 여기서 다시 밀려버려서 박스권 하단으로 가면 되지 않고 55,000원, 56,000원에서 유지를 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인 58,000원, 9,000원 위로 올려서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 그러니까 재료를 기다리는 항서제약이 FDA로 받는 답변 관련되는 수치 재료를 기다리는 흐름에서 캔들이 나와서 흐름을 만들어내는지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립니다.